나의 벗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남들보다 특별히 지혜롭다고 말하기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긴 세월을 살아온 노인일 뿐이지요. 강물이 흐르듯 세월이 가며 사람이 어찌 변해가는지 지켜보았고 인생의 저문저력에 서서야 비로소 참되게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며 참으로 수많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곁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어른들도 계셨지요. 하지만 나이가 아주 많지 않은데도 눈가에 피로와 서운함이 가득하고 심지어 가족품 안에서도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채 아파하는 이들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걸으며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젊었을 적 우리네 모습은 다들 참 비슷했습니다. 성실히 일했고 자식 귀한 줄 알았으며 가족을 위해 뼈가 닳도록 희생했지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고개에 와보니 어떤 이는 참으로 평온한데 어떤 이는 사무치는 외로움과 무거운 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돈 때문이거나 자식의 효심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살아보니 마지막에 조금은 아픈 진실을 보게 되었지요. 노년의孤单함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간 자녀 앞에서 어떤 부모로서 있었는지, 특히 우리의 말로 어떤 마음을 전해왔는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자식을 위하는 옳은 말이라 믿으며 살아왔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옳은 말들이 매일같이 쌓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과의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이 늙은 교수는 거창한 이치를 따지려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부모들이 무심코 반복해온 아주 익숙한 버릇 하나를 가만히 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말로 자식을 이기려 드는 마음입니다. 저의 이 진심 어린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때로는 내 입에 머무는 옳은 소리를 꿀꺽 삼키는 것이 왜 노년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3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말을 내뱉는 우리네 마음가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따지고 옳은 소리를 하면 자식이 언젠가 알아줄 거라 굳게 믿곤 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렇게 믿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살아온 사람이 지혜롭기에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걷는 자식에게 길을 일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야 저는 참으로 묘한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내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의 그릇이 잘못되면 오히려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왜 그 말을 꺼내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건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엔 흔한 오해가 하나 있지요. 우리는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여전히 어른이라는 자리를 확인받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실수하지 않게 돕는다고 믿지만 실은 너는 나보다 아래에 있다는 걸 자기도 모르게 일깨우고 있는 셈입니다. 말 속에 이기려는 마음이 숨어 있다면 그것이 사랑으로 포장되었을지라도 자식에겐 그저 짓누르는 압박이 될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참으로 예민해서 그 기호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부모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먼저 느낍니다.
우리네 마음을 찰랑찰랑 물이 가득 찬 컵에 비유해 볼까요? 삶을 때는 손에 힘이 있어 물이 넘치지 않게 꽉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기운이 빠지면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물은 쉽게 넘쳐버리지요. 부모의 말 한마디도 그와 같습니다. 그 말 자체는 나쁜 뜻이 아닐지라도 아이의 마음이 이미 지쳐있을 때 던지면 그 컵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되고 맙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전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부모에게 기대지는 않지만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여전히 부모의 따스한 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에서 더 이상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때 아이들은 입을 닫고 침묵이라는 벽 뒤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을 꺼낼 때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자녀가 내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기어코 내 맞다는 걸 확인시켜 이기고 싶은 것인지 말입니다.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수십 년간 쌓여온 부모, 자식 간의 거리를 결정짓는 세 가지 습관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자식과의 대화를 이기고 지는 싸움터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식이 장성한 뒤의 대화는 서로의 자존심이 걸린 아주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예전 버릇대로 누가 옳은지를 따지며 대화를 시작하곤 합니다. 가벼운 조언으로 시작했다가 분석을 하고 남과 비교를 하더니 결국엔 부모인 내가 결론을 내버립니다. 부모의 말이 따박따박 논리적일수록 자식은 점점 더 입을 굳게 닫게 됩니다. 아이가 물러서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게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서로를 아끼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더 위에 있는지 가리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는 할 도리를 다했다고 느끼겠지만 자식의 마음엔 커다란 생채기가 남습니다. 따스하던 온기는 사라지고 팽팽한 긴장감만 남게 되며 이기고 지는 마음이 끄는 순간 서로를 있던 끈은 느슨해집니다. 이럴 때는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보다 말을 꺼내는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입을 떼기 전에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내 아이가 나에게 계속 말을 걸고 싶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가 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자식의 어깨에 짐으로 얹지 마십시오.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어른들이 걸어온 길은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훈장입니다. 하지만 말끝마다 나도 해봤다. 다 안다. 다 보았다고 하면 자식은 부모 앞에서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온 가족이 모인 밥상머리에서도 아이가 자기 생각을 말하면 즉시 고쳐주려 듭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식은 자기 삶의 선택들을 부모에게 말하는 걸 포기하게 되지요. 결국 자식은 부모 앞에서 작아지기만 하고 부모는 자식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하고 안전한 자리를 잃고 맙니다. 지혜라는 것은 겸손히 함께할 때 비로소 빛이 나는 법입니다. 때로는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내 자식이 스스로 커나갈 수 있게 마음의 마당을 내어주는 큰 사랑입니다. 부모가 욕심을 버리고 반 걸음만 뒤로 물러서 주면 자식은 그 빈 공간에서 비로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세 번째로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라는 고운 포장지로 감싼 통제의 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듣기엔 참으로 이치에 맞고 다정하게 들리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드러운 명령이 숨겨져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말투가 아무리 비단결처럼 고와도 자식은 그 속에서 숨막히는 압박을 느낍니다. 그러면 아이의 마음에서는 방음막이 쳐지고 부모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생기며 두 사람 사이엔 팽팽한 긴장감만 감돌게 되지요. 이때 자식이 입을 다무는 건 부모가 싫어서 냉담해진 게 아니라 다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이 상황을 바꾸는 열쇠 역시 더 근사한 말을 찾아내는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말을 뱉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내가 정말 자식을 돕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 뜻대로 결과를 쥐고 흔들고 싶은 건지를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말로 자식을 좌지우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식은 비로소 안심하고 진짜 속마음을 열어보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겉보기엔 참으로 사소해 보입니다. 그저 함께 밥 한 끼 먹을 때, 전화 한 통 할 때, 짧은 잔소리 속에 늘 녹아있던 순간들이니까요.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그 일상의 반복이 부모, 자식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긴간을 만들어냅니다. 세상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의 가슴에 일부러 못을 박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는 옳은 말에 너무 익숙해져서 자식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말하는 법을 잠시 잊었을 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정말로 중요한 진심을 전하고 싶어졌을 때 정작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저 멀리 가버렸다는 서글픈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뼈저리게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얼마나 맞는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는가 아니면 더 멀어졌는가 일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잠시라도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남은 날들을 평안하게 지키느냐 혹은 밀어내느냐를 결정짓는 그 지점을 저와 함께 다시 들여다볼 때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반원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진짜 깊은 아픔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픔은 큰 소리로 싸울 때 오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이어져 굳어버린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아주 고요한 어느 오후 주변에 식구들이 있고 밥상에는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지만 도대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손가락 소리만 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더 식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다시 말을 건넬 마음의 기운이 바닥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서로에게 다가갈 힘이 너무나 소진되어 버린 탓이지요. 수많은 부모들이 말로 딱 잘라 표현하기 힘든 후회를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살아갑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감아보며 내가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되묻곤 하지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저 아주 오랫동안 익숙한 한 가지 행동을 반복해왔을 뿐입니다. 자식을 내 맘에 들게 고치려 하고 다듬으려 한고 내가 옳다고 믿는 길로 억지로 끌어오려 했었던 그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옳은 말을 한마디 더 보탤 때마다 두 사람을 이어주던 끈이 조금씩 따라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종종 오래된 나무다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다리가 새것일 때는 쿵쿵거리며 힘주어 걸어도 끄떡없지만 세월이 흘러 낡으면
아주 작은 힘, 배려 없는 발걸음 한 번에도 다리는 위태롭게 흔들리는 법입니다. 우리의 말도 이와 꼭 같습니다. 때로는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나는 그 한마디가 자식을 부모에게서 한참이나 뒤로 물러서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자식이 더 이상의 옳은 소리를 감당할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쳐있는 순간에 던져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려놓음이란 자식을 내팽개치는 방임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이란 내 뜻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식이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가 논쟁에서 이길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네, 부모가 꼭 이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가 이기라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부모 자신도 올가매던 짐을 벗고 자유를 되찾습니다. 내가 훌륭한 부모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아빠. 내 말이 먹히지 않을 때 치미는 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만들어낸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노년의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이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데도 더 이상 그 마음에 닿을 수 없게 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서글픈 순간 앞에서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내가 할 만큼 했는가가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조금 더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일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려 잠시 멈추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변화는 큰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 해도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제안은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때 딱 한 박자만 더 참고 멈추는 연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 생각이나 선택을 이야기하면 부모는 본능적으로 그걸 분석하고 그건 아니고 하며 바로 잡으려 듭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딱 몇 초만 더 입을 다물고 침묵해 보십시오. 이건 억지로 참는 침묵이 아니라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려는 배려의 침묵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마음속에 세웠던 방어의 벽은 이미 절반 이상 허물어집니다. 두 번째는 서둘러 답을 주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식은 정답을 얻으려고 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 내 편이 있다는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서 부모를 찾습니다. 대꾸하기 위해 듣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들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는 더 천천히 더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게 되고 자기의 고집을 지키려고 해서 힘을 줄 필요도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말수는 줄이되 목소리의 온도는 더 따뜻하게 높이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때 건네는 부드러운 한마디가 10마디의 똑똑한 분석보다 사람을 움직이는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목소리에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결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이기려는 날 산 마음이 사라지면 목소리는 저절로 봄바람처럼 느려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걸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피부로 아주 빠르게 느낍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참 단순해 보이지만 바로 그 단순함 덕분에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녀를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를 아주 조금만 고쳐 잡는 것만으로도 굳어있던 관계는 이미 꿈틀대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몸에 배었을 때 아마도 여러분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으로 한 걸음씩 다가갈 때 정말로 내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옳았다는 증거일까? 아니면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따뜻한 평화일까?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진심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되돌아볼수록 가장 소중한 건 내가 평생 얼마나 옳은 소리를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 늙은 내 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라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건 언제나 똑똑하고 현명한 반사가 아닙니다.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서로의 묶은 인연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넉넉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돈 넓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남모를 침묵 하나가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 삼켰던 침묵, 이미 뱉어버린 말들에 대한 후회의 침묵, 그리고 조금 다르게 말했더라면 좋았을 순간들을 떠올리는 침묵 말입니다. 노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살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귀한 특권 하나는 남겨주지요.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너무 무거워진 부모라는 역할 하나를 내려놓는 것, 모든 대화에서 내가 맞아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홀가분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존엄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평화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돈다발이나 차가운 논리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바로 그 마음의 평화를 말입니다. 오늘 이 늙은이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마음속으로 짧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주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용기를 낸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저와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인생의 후반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계신 법들을 위해 준비한 또 다른 이야기 속에서 오늘처럼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아주 익숙하지만 좀처럼 정면으로 마주 보지 않았던 질문 하나를 숙제처럼 남기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점점 우리에게 말을 아끼고 입을 닫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와 함께 계속 곰곰이 생각해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